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세상에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할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의 라삐마마 여정민 저자는 늘 똑같은 쳇바퀴 도는 인생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변화하면서 좋은 일이 마구 일어나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녀가 어떻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녀는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행운은 신비한 능력이나 하늘이 내린 우연한 선물이 아닙니다. 행운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적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필자는 부모가 되면서 마음가짐,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된 내면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먼저 되세요. 되라, 하라, 가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먼저 무언가를 한다, 하라에 집중하는데요. 일례로 돈을 많이 갖고 싶어서 먼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먼저 되라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언가를 갖고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보이지 않는 사고의 힘을 강조합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사고방식과 신념,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돈을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힘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돈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힘, 우리의 사고에서 나오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생각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겠다는 생각과 의지뿐입니다. 몇 가지의 사고방식만 바꾸면 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진 것은 사고방식밖에 없었습니다. 멋진 엄마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생각을 바꾸는데 돈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는 스위치 켜듯 한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유대인 부자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도 삶의 진정한 주인, 즉 행복한 부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 부의 법칙은 수천 년 동안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의 진리를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유대인 부자 교육을 통해 가장 먼저 부모의 생각, 엄마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머니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행운을 끌어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겠죠. 예전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부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고 지혜는 가슴으로 깨닫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유대인 부의 지혜는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부자의 생각을 하고 있고 부자의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자 에너지는 자녀에게도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자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의 변화는 자녀의 미래를 바꾸니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영화 시크릿의 주인공이자 마인드 분야의 선구자 밥 프록터에 의하면 생각이 먼저입니다. 부자들은 풍요로운 의식을 반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돈이 찾아들게 되었죠. 영국 최고의 부자 멘토 폴 맥케나 역시 생각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더욱 부유해질 거라며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 생각의 핵심은 풍요의식에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마인드 법칙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마음을 변화시킨 존 키오는 풍요의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풍요의식은 어디서나 풍요와 기회를 엿볼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진동하는 마음 상태이다. 풍요의식은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풍요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세상은 모든 생명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고 자신의 삶의 풍요가 점점 더 넘쳐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풍요의식을 심어줍니다. 자녀가 풍요로운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풍요로운 생각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풍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부와 성공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실현시키죠. 세상에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은행 잔고의 숫자와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풍요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유대인 부모는 풍요 마인드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은 풍요로운 곳이고 우주의 역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인간의 것인 거죠.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유대인 부모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필자는 가난의 고통 속에서 부자들의 성공 법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 말,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 성공 법칙 중 풍요로운 생각하기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가난한데 생각을 부유하게 하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마음의 저항과 절망만 더 커져갔어요.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감옥 같은 경제적 고통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부정적 생각으로 잠이 들고
아침이 오면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 눈뜨기조차 괴로운 날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책 속에서 만난 유대인 엄마는 언제나 필자를 지지해주는 정신적 멘토였습니다.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로 고민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유대인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힘들고 지칠 때,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클 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고통스러울 때, 유대인 코칭법은 그 차이에 그냥 머무르라고 합니다. 이상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코칭합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내면의 무한한 힘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당신은 풍요 그 자체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깊은 차원의 풍요를 느껴보세요. 마음에서 먼저 풍요로움을 경험한다면 마침내 현실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마음의 힘을 믿어봐요. 우주의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과 삶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봐요. 당신은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멋지게 지휘하는 지휘자, 아름답게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먼저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부자 마인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했던가요? 유대인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어느새 가장 짧은 거리가 되죠. 필자가 유대인의 지혜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자 마인드의 핵심이죠. 유대인 대부 게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해 배우면서 나는 대단한 사실을 발견했지. 바로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 사람들은 백만장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운 의식이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는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사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백만장자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는 빠르게 성공했다고 입을 모았다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 게라는 풍요로운 생각이 풍요로운 현실을 끌어온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세계의 대부호들에 따르면 답은 예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부를 마음에서 찾습니다. 부는 돈이 아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여유로움이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다. 세계적 대부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는 마음의 여유로움, 즉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은행 잔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음 상태가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기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명료해 보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꾸면 됩니다. 성공하게 대가 나폴레온 힐은 모든 부유함은 정신에서 창조된다 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움은 자동차, 집, 은행 잔고 같은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은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죠.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풍요로운 마인드는 부를 끌어당깁니다. 풍요의식이 있는 부자의 삶에는 부가 머무릅니다. 부자들은 풍요로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된 생각은 어느 순간 믿음이 되죠. 그들은 현실적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들은 풍요롭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유대인 부모는 가난을 가르칩니다. 유대 전통이 말하는 가난의 고통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가난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부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운 상황을 현실로 끌어오니까요. 다만 가난은 신의 뜻이 아니며 가난은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도록 교육합니다. 달무드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난과 비교한다면 가난은 훨씬 고통스럽고 아프다 라는 말이 있단다. 가난이 세상의 고통 중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말이지. 하지만 신은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단다. 그런 후에는 정체성 교육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과 마음이 부자면 아이도 부자라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너는 이미 부자란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지. 풍요로운 존재 그 자체란다. 풍요로운 생각을 지키는 한 너는 부자야. 하지만 마음속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난이 시작된다. 가난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란다. 또한 유대인은 부자 생각 습관을 길러줍니다.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도록 교육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풍요로운 생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최고급 식사를 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풍요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엄마와 딸의 실제 대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한국인 친구가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제 친구는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친구가 피아노를 잘 연주하나 보구나. 근데 너는 엄마 심부름을 아주 잘하지? 맞아요. 저는 심부름을 잘해요. 그 순간 아이는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만약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반응했다면 아이는 그 순간 결핍의식을 경험했을 거예요. 일상에서 풍요로움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생각 습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세요. 이는 예외 없는 부의 법칙입니다. 일상의 풍요로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부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틱낙한 스님의 시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주 그리고 많이 인식하면 됩니다. 부자의 생각이 부자를 만듭니다. 2015년 12월 2일자 중앙일보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딸 맥스의 탄생 소식을 알리며 아빠가 된 마크 저커버그가 약 52조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그와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회사를 세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사에는 딸 맥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젊은 유대인, 부자 아빠의 통큰 기부는 다른 기부왕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기사에는 다른 2명의 기부왕이 등장합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입니다. 빌 게이츠는 전 재산의 95%, 워런 버핏은 99%를 기부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자 하면 유대인인 것처럼 기부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 엄마는 나눔의 법칙의 위대한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부모에게서 항상 들어왔으니까요. 나눔의 효과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되고 기록된 유대인의 경험으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부는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받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으로 바꾼 연금술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베풀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대물림해온 불변의 공리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베풀라고 교육합니다. 나눌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우주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눔이 주는 정신적 유익 또한 엄청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많이 얻고 싶으면 많이 주라. 유대인의 역설적 아이디어는 강력합니다. 많이 갖고 싶으면 절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나눔의 법칙이 유대인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나눔을 생명처럼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얻으려면 먼저 베풀라. 유대인들에게 나눔의 법칙은 합리 너머의 더 큰 합리이자 논리 너머의 더 완벽한 논리입니다. 일기예보 같은 확률 게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100%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를 심으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든 말이죠. 한 채 오차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눔의 법칙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마쳤다고 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쌓인 나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면 더 많이 돌아온다 라는 사실이 경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돈을 기부하면 더 많은 돈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로 둘러싸여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눔의 힘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그들은 가족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매일 듣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돈을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에 의하면 돈의 에너지는 우리 주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흐르고 사업체에도 흐릅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도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돈이 오고 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죠. 돈의 에너지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에 순수한 마음을 담으면 더 높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부는 돈을 한 차원 더 높은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기부는 돈의 창조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돈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상대를 더 사랑해주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상대가 먼저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고,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가 먼저 더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상대가 더 부유하도록 도와주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상대의 자식이 더 잘 되도록 도와준다면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눔의 법칙은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부를 할 때 아이는 정서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 순간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경과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부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부모님께 보상을 받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을 때 자극을 받는 부위입니다. 보상과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 넘치며 자존감이 높습니다. 기부는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부르타 하기 전, 밥 먹기 전 등 하루에 수시로 기부 저금통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때마다 자녀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커지는 것이죠. 기부는 부자의 뇌를 활성화합니다. 푸시케라는 기부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순간 자녀의 전두엽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애정,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자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부 습관은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순간 아이는 그 돈이 더는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부로 돈을 흘려보낼 때마다 아이는 돈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배웁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은 자녀를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부자로 만듭니다. 자유함은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부자의 자질이 바로 담대함인데요. 부자 습관은 자녀를 담대함을 갖춘 매력적인 리더로 만듭니다. 매력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가정의 기부 문화를 만듭니다. 자녀들은 집에 마련된 쯔다카 저금통에 하루에도 몇 번씩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과 나눕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베풀 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어야 해요. 받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려고 한다면 나눔의 힘을 잃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베풀 때의 기쁨과 순수한 마음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베푸는 행위를 즐겨야 하죠. 따라서 유대인 엄마는 자녀가 기부한 후 느끼는 순수한 기쁨에 공감을 표해줍니다. 정말 잘했어. 기분이 어떠니? 유대인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의 기부 습관을 길러줍니다. 유대인은 나눔의 비밀을 활용해 진정한 부를 끌어당깁니다. 베푸는 순간의 마음 또한 순수합니다. 나눔의 씨앗을 심으면 미래의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덕분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세계로 움직이는 힘의 비밀입니다. 나누세요. 그리하면 더 얻게 됩니다. 오늘은 라삐마마, 여정민 저자의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5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일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듦을 겪다가 오랜 기간 유대인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부자 교육을 벤치마킹합니다. 그랬더니 의식이 성장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저자가 공부한 유대인의 지혜로운 동교육의 포인트들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는데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자녀 또한 일찍이 부를 이루며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풍요는 소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풍요로운 의식으로 베푸는 하루를 보내며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